자,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토요일 주말 저녁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끔 만들어준 우리 히어로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리사이틀 SBS 추석 특집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아티스트 이번 리사이틀 방송 최초 공개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라고 저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사진은 우리 아티스트가 리사이틀 공연 방송이 진행되는 이 와중에 아주 기습적으로 올린 추석 인사 인스타그램 사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풍 마크가 요렇게 딱 하나가 있고요. 영웅시대 분들과 수많은 대중 팬분들에게 추석 연휴 잘 보내시라는 아티스트의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배경에 보면 굉장히 멋진 모습의 공간이 보이는데 이게 과연 어디일까요? 리사이틀 공연 현장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모습은 우리 아티스트가 이제 곧 시작할 전국 투어 콘서트 어떤 리허설 현장 개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콘서트와 관련된 이 임영웅 가수의 어떤 촬영 현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사진을 통해서 항상 스포일러를 해왔었던 우리 가수이기 때문에 이 사진도 그냥 단순한 추석 인사가 아니다. 분명히 아무도 몰랐던 깜짝 놀랄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땐 아주 새로운 촬영 현장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임영웅 가수의 특집 리사이틀 방송 프로그램의 이 시청률에 대한 기대치가 어마무시하게 높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보면 임영웅 추석 특집 리사이틀 방송 시간이 주목받는 이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시청률 결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왜 리사이틀 방송 시간이 주목을 받았을까? 지금 보니까 약 3시간에 걸쳐 리사이틀 서울 고척 스카이돔 공연 실황 영상을 TV 최초 공개하였다. 이 본방송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진행된 6일간의 대장정을 약 3시간 좀 안 되는 시간에 담았던 거죠. 이 콘서트가 총 10만 명을 동원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공연 컨셉 자체가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라는 의미였고 이 방송은 현장을 찾았던 관객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함께하지 못했던 팬들에게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라는 극찬 평가를 받기도 했다라는 거죠. 알다시피 10월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에 돌입하여 팬들과 재회할 예정이기 때문에 요 리사이틀 공연 자체가 기습적으로 방송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요 장면이 우리 아티스트가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할 전국 투어 콘서트의 그런 리허설 현장이 아닌가. 자, 이런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언론사에서는 사실 계속하여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임영웅과 함께하는 3시간이 TV에 최초 공개가 된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방송사에서 높게 평가를 했냐면 임영웅 콘서트의 박찬욱 감독의 다큐멘터리까지 SBS는 예능 방송 없이도 추석이 풍성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박찬욱 감독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감독이죠. 그런데 임영웅 리사이틀 공연 특집 방송 자체가 영웅시대와 국민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영하는 다음 날인 5일 날에는 넷플릭스에도 공개가 되면서 또 신기록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올드보이를 만들어낸 박찬욱 감독의 다큐멘터리 방송까지 함께 방영된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SBS에서 이 한가위 같은 경우는 시청률 대목이잖아요. 시청률 특집으로 다룰만 한데 여기에 박찬욱 감독과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틀 공연 영상으로 SBS의 추석 특집 기간을 꽉 채웠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지금 박찬욱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바로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트 공연 영상이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방이 콘서트장, 임영웅, 조용필, 추석 특집으로 만난다. 기억나시죠? 우리 아티스트가 이 KBS 단독쇼의 포문을 열었다라는 거, 나훈아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공연을 하면서 정말 역대급의 찬사를 이끌어냈는데, 지금 보면 가수 임영웅과 가황 조용필이 추석 연휴 안방극장을 콘서트장으로 만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대단한 게, 야, 우리 아티스트가 데뷔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수십 년이 된 가왕 조용필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일날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틀 공연 영상이 방영이 됐죠. 그리고 5일날 넷플릭스에서 또 이 영상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죠? 맞습니다. 조용필 선생님의 이 추석 특집 단독쇼가 6일날 광복 80주년을 하여 이 순간을 영원히 라는 타이틀명으로 공개 방송됩니다. 4일, 5일, 6일 동안 이 작정하고 지금 이 SBS에서 방송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KBS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방송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기사에서는 안방이 콘서트장이 된다. 그건 바로 임영웅, 조용필 두 사람 덕분이다. 야, 극찬도 저는 이런 극찬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김용빈, 이승환, 다양한 가수들이 안방극장을 수놓는다라며 쫙 기사에 소개가 됩니다. 천만 트롯쇼라고 해가지고 TV조선에서도 추석 특집 방송이 펼쳐지죠. 여기에 뭐 김용빈, 안성훈, 김용임, 배아연 뭐 등등등 TV조선의 트롯 스타들이 다 등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1등이 누굽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안방극장을 수놓는 가수들 중에서도 우리 아티스트를 1등 가수로 극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가수의 이 시청률이 너무나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자, 아시겠지만 우리 임영웅 가수가 무려 지금으로부터도 4년 전입니다. 한참 전이죠. 심지어 이제 자신의 단독쇼를 처음 열고 TV조선의 굴레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안받고 한 것이 KBS 단독쇼였습니다. 이 당시 때 시청률이 미쳐버렸습니다. 16%를 넘어섰죠. 16%. 나훈아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지금 그 누구도 이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아티스트가 뭐 섬총각 영웅부터 다양한 예능 방송에 얼굴을 내비추고 있죠. 그 방송들의 시청률과 비교하면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SBS와 KBS에서 특집 방송으로 다뤘을 때 그것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고 오로지 여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 라는 타이틀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단독쇼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틀 공연이 단독 공개가 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의 시청률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물론 KBS 2채널인 16%의 시청률은 달성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KBS가 워낙 공영방송이기도 하고 사실 이것은 KBS에서 최초 공개였기 때문이죠. 요번 리사이틀 공연 같은 경우는 아쉽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콘서트의 모습을 모으고 모아 편집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 KBS 단독쇼와는 사실 그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엄청난 신기록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유가 지금 임영웅 가수의 과거 이력들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닐슨 코리아의 시청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닐슨 코리아의 토요일 날 이 시청률의 평균을 보면요. 평균적으로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13.7%를 기록하고 그 외에는 놀면 뭐하니 그리고 뉴스 방송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KBS 9시 뉴스, SBS 같은 경우 자체가 사실 금토 드라마를 제외하고서는 탑10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보면 다 KBS죠.
심지어 그것이 알고 싶다조차도 1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대부분 KBS 1채널, KBS 2채널들이 이 순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SBS 같은 경우 금토 드라마 사마귀를 제외하고서는 아예 시청률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트 공연 판권을 이렇게 돈을 주고 방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아티스트의 요번 리사이트 공연 보시면서도 아마 콘서트장을 못 가신 분들이 사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 리사이트 공연 자체가 만약에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본방사수를 하셨을 거고, 설사 이 공연을 다녀오신 분들도, 리사이트 공연 영상을 보신 분들도 분명히 본방사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시청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못 가신 분들과 라이트한 시청자분들이 이것을 시청하게 되면서 시청률이 당연히 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아무래도 공연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영상을 촬영했다 보니 이게 뭐랄까, 공연장에서 직접 듣는 것보다는 조금 아쉬웠다. 예를 들어서 뭐 CGV라던가 그런 공연 무비로 봤다면 현장감이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 이게 아쉽게도 TV 화면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아티스트의 목소리 크기라던가 현장에서의 어떤 공간감의 소리가 많이 들리다 보니 조금은 아쉬웠다. 근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보신 분들은 전부 다 본방사수를 하셨거든요. 종편방송의 닐슨 코리아 시청률을 또 살펴보면 보면은 JTBC와 TV조선이 상당히 우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편 TV 방송사의 평균 시청률이 2%대에 못 미칩니다. 근데 우리 아티스트의 요번 리사이트 공연 같은 경우 제가 OTT 서비스의 순위를 놓고 봤을 때 이 아는 형님의 JTBC와 TV조선의 강적들 프로그램을 떠나서 이 두 종편방송사보다 높은 시청률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청 순위죠. 시청 점유율 순위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 어떻죠? 공중파 시청률 기준으로 2%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SBS가 아무리 10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의 경우도 2.9%의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토요일날 기준으로 탑10 안에 들어오는 방송이 하나도 없었던 SBS 입장에서는 사실 17위에 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외하곤 20위권 자체의 순위 입성이 어려웠던 SBS 입장에서는 20위권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신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에 말씀드렸던 JTBC와 TV조선의 시청률보다 높은 시청 점유율을 보여줬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 2.9%를 기록했던 걸 보면 3%대를 넘어서는, 최소 3%에 육박하는 닐슨 코리아의 TV 시청률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면 학원 설명회부터 임영웅 청음회까지 엄마들이 우르르 올려가는 곳이 바로 CGV 영화관이다. 우리 아티스트의 이 콘서트 무비가 BTS를 제외하곤 매번 대기록을 갱신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 이 CGV를 찾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콘서트 무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나 평소에 임영웅 이름은 아는데 영웅 시대는 아니야 라고 했던 분들도 임영웅 가수의 콘서트 무비 영상을 보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방송에서 그야말로 공짜로 틀어준 이 콘서트 실황 영상, 당연히 시청률 갱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티스트의 연쇄 기록이요, 계속 새롭게 갱신되고 있습니다. 대전을 그야말로 들썩이게 만든 우리 아티스트의 행보 어마무시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금융의 회장님까지 우리 아티스트를 극찬했겠습니까? 자, 이번 대전 시축 행사부터 이 현장에 있었던
아주 엄청난 비화까지 제가 빠짐없이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시축 행사이어 대전 축구 경기 때 임영웅 가수가 보여준 공연 모습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대전까지 가시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맞지 않아서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게 또 알다시피 차후에 방송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걸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 이 TV와 OTT에서 다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TV에서는 JTBC 골프 앤 스포츠 채널에서 볼 수 있고요. 뭐 OTT 같은 경우에는 쿠팡 플레이에서 이 K리그 시청을 하면은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뭐 KT 지니TV는 61번, LG U+TV는 102번, SK BTV는 975번, LG 헬로비전은 105번, SK 브로드밴드는 977번, 뭐 요런 식으로 다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 차후에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행사였냐면 우리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뉴스 기사가 아주 그냥 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가 이날 그냥 단순히 시축하고 공연만 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함께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들도 기사화가 되면서 굉장히 현장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아티스트의 이 엄청난 행보 기사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기부왕 임영웅 2년 5개월 만에 K리그 시축에 나섰다. 개성 만점 패션에 영웅시대가 환호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FC 서울과 대구 FC 경기 시축 이후에 어느새 시간이 흘러 무려 2년 5개월 만에 K리그 무대 방문이었습니다. 시축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 사진으로 짧게 보여드리면 정말 뭐 이미 축구선수 반열에 오른 우리 아티스트 아닙니까? 이 운동화에다가 무릎까지 다 뜯어져 있는 아주 트렌디한 청바지를 입고도 공을 차는 모습이 그야말로 선수 그 자체였다. 툭 하고 차 넣는 임영웅 가수의 이 시축 행사 모습이 이 현장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을 들끓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가 이렇게 하나은행 유니폼을 입고서 멘트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현장에서의 사진들을 사실 대전 지역에 있는 언론사와 많은 기자분들이 다 현장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티스트를 촬영하고 기사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인파가 몰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거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면 요 시축하는 요 모습 공을 차서 넣는 요 모습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티스트가 골을 넣고 기뻐하는 모습 그라운드에 등장하자마자 팬들의 함성을 받았고 파격적인 디자인의 청바지와 유니폼을 매치하여 개성 넘치는 패션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시축을 하고 나서 하프타임 특별 공연 무대까지 이어갔다. 특히 임영웅은 평소 남다른 축구 사랑으로도 유명하다.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아마추어 축구팀 단장을 맡아 직접 경기를 뛰는 등 축구 덕후로 알려져 있다. 이날 현장에서도 그는 남다른 볼 컨트롤과 여유있는 시축으로 박수를 받았고 팬들은 역시 영웅은 어디서든 빛난다. 기부왕에서 시축 왕까지 라는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아티스트가 방문해서 시축과 하프타임 공연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K리그가 굉장히 뜨거워졌잖아요. 근데 요 틈 사이에 하나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임영웅만 나오면 터진다. 음악방송 시청률을 올킬하고 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뮤직뱅크 시청률이 드디어 닐슨 코리아를 통해 공개됐는데 제가 예측한 수치와 200%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다시피 19일날 뮤직뱅크에 출연해서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 무대를 선보였고 뮤직뱅크는 이날 0.8%로 전국 1위 시청률을 기록하며 올해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제가 말씀드렸던 퍼센테이지도 정확하고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도 정확하게 제가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임영웅 가수의 이 파워가 정말 뜬 소문이 아니라 팩트가 맞다라는 걸 숫자로서
수치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쇼 음악 중심과 인기가요에 출연하여 0.9%, 1%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두 방송 역시 올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엠넷 M카운트다운도 올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 어떻죠? 임영웅 가수가 등장하면 음악방송 시청률의 역사를 새로 써버리는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단순히 예측만 해드린 것이 아니라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딱 들어맞았던 거죠. 그러니 이번 대전에서 열린 시축 행사는 또 어떻겠습니까? 일명 하나은행 K리그 30라운드 대전 하나시티즌과 대구 FC와의 경기가 열렸는데 우리 아티스트가 이렇게 시축 행사뿐만이 아니라 하프타임 때 보여줬던 이 공연 때의 모습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 등장에 들썩였던 대전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프 공연을 위해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웅시대 분들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는 이 대전 시민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이름을 연호하며 임영웅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 아티스트가 이 대전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함께 경기를 지켜봤다. 찐 축구 매니아라는 걸 알 수 있죠? 보통은 시축 행사를 하거나 하프타임 공연을 하면 연예인들의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귀가를 합니다. 그저 스케줄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아티스트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축구 매니아로서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된 대전 이 기록을 보세요. 21,045명. 제가 아까 앞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가 뜨면 시청률의 기록을 새로 쓴다. 근데 시청률만이 아니에요. 하나가 된 대전 21,000명이 넘는 숫자로 역대 최다 관중이 운집했다. 임영웅 축하쇼까지 성료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개념 팬들의 행동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되고 말아버린 거죠.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임영웅 가수의 시축 행사와 이 하프타임 공연이 현장 분위기를 더 띄웠는데요. 평소 축구를 사랑하는 임영웅이 이 한 번 관중으로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는데 시축 및 공연을 하는 건 처음이었고 경기 전부터 구름 관중이 몰렸으며 신기하게도 예보와 달리 비도 오지 않아 더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고 임영웅 가수가 시축자로 등장했을 때 그 환호성은 극에 달했다.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임영웅은 대전, 대구 경기에 왔는데 우리 선수들이 부상 없이 경기를 잘 뛰었으면 한다라며 시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전 종료 이후 임영웅은 그라운드에 나와 그댈 위한 멜로디 노래를 불렀는데요. 관중들은 휴대폰 불빛을 켜면서 콘서트장을 방불케 만들었고 노래를 마치고도 끝까지 팬 서비스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영웅을 지켜보러 온 팬들도 거의 모두 후반전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해요. 이게 참 개념 있는 행동이죠. 최근 아이돌 또는 유명 스타가 경기장에 왔을 땐 다수의 일반 팬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냥 축구 안 보고 집에 가버린 거죠. 근데 임영웅 팬들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축구를 즐겼고 대전 팬들은 주민규 선수의 골로 3대0까지 차이가 벌어지자 파도타기 응원까지 펼쳐지고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전 경기장에 역대 최고 기록 21,000명이 넘는 관객이 운집하면서 이것은 2018년도 유료 관중 집계 후 최다 관중 숫자라고 합니다. 최다 관중의 최고의 분위기로 홈 승리의 맛을 보게 됐으니 이 대전에 있는 관중분들과 이 대전 선수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황선홍 감독이 승리에도 만족하지 않았지만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며 팬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황선홍 감독이 월드컵 때 사실 굉장히 아시안컵 때 좀 말이 많았지만
결국 이번에 3대 0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황선홍 감독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특히나 임영웅 가수에게도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임영웅 씨에게도 특히 감사하다. 결국 이런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우리 아티스트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전 선수들도 힘을 냈고 역대 최대 관중 앞에서 최고의 기록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주민규 선수가 멀티골에 성공하며 대전이 화끈하게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다 임영웅 가수와 영웅시대 분들의 이 파워가 맞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임영웅 2집 앨범은 좋은 노래가 한가득하다.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주민규 선수가 극찬을 보냈습니다. 그는 축구를 사랑하고 아주 선한 사람이다. 임영웅 가수의 공연도 굉장했고요. 실축도 굉장했는데 이 모습을 누가 가장 곁에서 지켜보며 놀라워했겠습니까? 바로 현장에서 경기를 뛴 대전 FC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민규 선수가 멀티골을 성공하면서 이날 대구를 3대 2로 승리를 했는데 멀티골을 쏘아 올린 주민규 선수가 뭐라고 했느냐? 자신의 첫 번째 득점에 성공한 뒤에 임영웅의 2집 앨범을 기원하는 세레머니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 씨의 2집 앨범이 나왔다. 요즘 내가 이 노래를 정말 즐겨 듣고 있다. 좋은 노래가 너무 많은 앨범이다. 골을 넣으면 2집 앨범 대박을 기원하는 세레머니를 하려고 했다. 그 세레머니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 잊지 못할 하루가 된 것 같다. 놀랍죠?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그냥 빈말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티스트의 노래를 듣고 있었고 골을 넣으면 2집 앨범을 기원하는 세레머니를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정말 진짜죠. 이제 우리 아티스트가 축구 선수들과 축구 팬들의 인기도까지 끌어올려주고 있다. 하프타임 공연도 했죠. 축구 광답게 마지막까지 대전을 열렬히 응원을 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또 결승골까지 두 번째 골을 넣게 되면서 너무나 초대박으로 경기를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평소 인연이 있는 임영웅 가수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임영웅 씨와 인연이 다 밥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다. 임영웅이란 분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주 깊은 사람이다. 매너가 대단히 좋다. 그런 임영웅 씨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기뻤던 기억이 있다. 오늘 경기장에 온다고 해서 설레이기도 했다. 임영웅 씨가 오시면 평소보다 많은 팬들이 올 거란 기대도 있었다. 오늘 경기장에 오셨던 모든 분이 앞으로도 K리그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임영웅 씨를 비롯한 모든 분들 덕분에 더 멋진 분위기에서 축구를 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극찬 중에 극찬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사람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극찬을 같은 가수도 연예계인도 아닌 축구 선수에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시축 전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인사하는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금융그룹의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아티스트의 손을 잡고 아이고 임영웅 씨 와줘서 고맙다. 잘 부탁한다. 요즘 임영웅 씨 덕분에 우리 하나카드가 불티나게 지금 나가고 있다. 요번 대전 축구 선수들에게도 힘을 많이 줘라. 다 이뤄냈잖아요. 임영웅 가수 덕분에 하나카드 엄청나게 발급됐고 대전 선수들 승리했고 대전 경기장 최대 관중 운집 3대 기록을 우리 아티스트가 갈아치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순간을 영원처럼 타이틀콕 무대가 딱 펼쳐졌지 않습니까? 자, 이 뮤뱅 사태, 빵점 사태, 빵점뱅크의 오명을 과연 씻을 수 있을까라는 많은 기대와 염려와 걱정 속에 공연이